네, 마크 리포트 미 대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기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도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배후와 공모자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홍엽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김기종 씨가 이제 어젯밤 구속됐는데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네, 그렇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거죠? 일단 가장 그 핵심은 그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예. 그 살인 미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중형이 불가피한데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무기 또 사형까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살인 미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재량의 폭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판단컨대 과거 그 지충호 사건과는 달리 상당히 그 고의성이 농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과도를 준비한 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커터칼도 지금 준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더군다나 그 입구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잠복하는 형태로 있다가 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로 따라가서 범행을 종료하는 데는 불과 뭐 5분, 10분뿐이 안 걸린 거 봐서는 처음부터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성이 농후하고 더군다나 그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특정 부위를 향해서 즉 목을 향해서 바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은 분명히 적어도 이 공격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사망의 결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살인의 미수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최대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양형 기준표 등에 의하면 적어도 15년 정도는 양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지금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도 뭐 계속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이제 고려가 된다고 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 미국과의 어쨌든 외교적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사절단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본인데 그것을 이제 소홀히 한 점 등의 일종의 그 빚을 진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한 비공식적인 성실성을 보인다고 하는 면에서도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중형을 가할 공산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일단 그와 관련해서 변호인은 이제 우발적 범행이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죠. 그 칼을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배를 깎아 먹었던 칼이었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와 같은 지금 공격적인 결과까지 예상을 못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변호사의 어쨌든 뭐 방어권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게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어떤 공범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뭐 수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특히 유인물과 관련돼서 이 대사에게 접근하기 직전에 그 노모 교수의 가방에 이 유인물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유인물을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 역시 그 유인물을 실제로 나눠줬죠. 현장에서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적어도 이 두 사람 간에는 뭐 암묵적인 혹시 협조 체제는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떻게 그 헤드 테이블에서 그 가까운 이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가 6번 테이블인데 그것이 바로 헤드 테이블 대각선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인지 또 출입을 시도했을 때 그 경찰 정보과 형사가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상적인 점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느냐 괜찮느냐라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 실무층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 자리에서 이제 써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혹시 그 내부에 간접적인 조력을 준 사람은 혹시 있었던 건 아닌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의 어떤 공법 수사에 뭐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어제 신속하게 검사 수사관 4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금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공범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입니까? 네, 그 공범과 또 혹시 그 배우가 있는지. 특히 이제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강력부 이외에 공안부에서 또 이 사건도 맡고 있고요. 또 첨단 수사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메일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통신 매체에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지금 그 검찰에서 40명 이외에 경찰에서도 75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00명이 넘는 그 수사단이 지금 꾸려진 거로 봐서는 이 사항에 상당히 그 중대성이 고려된 수사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라고 경찰이 밝혔는데 그동안에 김 씨가 평화협정 시민 토론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김 씨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비슷하다고. 네, 뭐 상당히 거의 뭐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 뭐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도 북한이 이제 뭐 늘 시민단체입니까? 뭐 평화협정 그렇죠. 시민토론회. 그래 이분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토론회에 늘 참여를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북한 문제라든가 일본 문제라든가 뭐 통일과 관련된 거. 근데 이게 그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뭐 평화스러운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뭐 주장하는 즉 정전협정이 아니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렇다고 본다면 뭐 유엔사도 해체가 돼야 되고 미군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국적인 이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사실은 이제 화려한 뭐 선전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유인물과 그다음에 이 현장에서 검거됐을 당시에도 전쟁 준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 또 그 북한 친북적인 사이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상당히 동일하고, 또 이와 같은 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뭐 북한의 반응도 보면은 그야말로 뭐 정의의 뭐 칼 세례를 맞았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 이 사람을 마치 열사처럼 뭐 이렇게 표현한 등등으로 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친북에 가까운 여러 가지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이런 면에서 그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라든가 등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물적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첨단수사부와 그 공안부가 지금 꾸려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2006년이었더라고요. 박근혜 당 찬나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닮은 점들이 좀 있죠? 네, 먼저 그 뭐 공격을 했던 이 신체 부위 자체가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11cm, 12cm 정도의 그 자상의 상처가 났다라고 하는 점은 닮은 점이고요. 또 치료를 받았던 그 병원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세브란스 병원이고 더군다나 이 수술을 그 집도했던 의사가 박 대통령 그 당시에 박 대통령 그 교수가 제자가 이번에 그 대사의 그 시술을 맡았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그 공통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다른 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충공 이제 그 사람은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세 중에 오세훈 후보가 올라오든가 아니면 박근혜 후보가 올라오든가 둘 중에서 뭐 아무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대사를 아예 그 특정을 했다. 이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뭐 지충호 씨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지 않아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도 살인의 그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검찰에서는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 그 칼 자체가 그냥 그 짧은 칼이고 또 살인의 고의를 칼은 커터칼이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성을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살인 미수 대신에 이제 상해죄를 적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징역 10년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비난 가능성과 범행의 그야말로 계획성이 있어서 살인 미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양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 리포터 대사의 의연한 태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제 바로 물론 이제 그 바로 현장에서 이제 걸어 나가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갔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뭐 괜찮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그 뭐 대인배다운 행동을 했다라고 뭐 이렇게 평들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엊그저께는 이제 그 인터넷 등에 세준이 아빠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이름을 가운데를 세준이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와서 낳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친밀하게 우리 그 국민들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뭐 정치적 그 함의점도 상당히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 대사라고 하는 주미 대사라고 하는 것이 그 주미 대사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국제적인 뭐 정보 결정권이라든가 미국에 있어서 외교 정책을 파악하고 보고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 그 혹시 한미 동맹의 어떤 와해가 되는 것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사전에
막는 그와 같은 정치적 수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한미 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혹시 미국 국민과 미국 여론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같이 갑시다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들 뭐 이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정치인의 정확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오바마의 그 측근으로서 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잘 아는 그와 같은 대사로서의 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그 연원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1950년 이제 그 메가더 장관하고 백선엽 장군이 그때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선엽 장군이 이제 그 치열한 전투 직전에 메가더 장군과 함께 지금 싸울 ready to figh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같이 갑시다라고 미 대사가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뭐 사건 직전에도 뭐 다음 아이를 한국에서 낳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그 국민적 정서의 입장에서 그거 상당히 좀 빚을 진 이런 입장이고요. 이게 출퇴근을 할 때에도 사실은 이제 그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우리 그 국민들하고 이렇게 휴먼 터치적인 뭐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당히 더 아프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피의자 김기종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옆으로 이제 6번 테이블이라고 했나요? 거기서 가까이 바로 그 뒤 테이블에 앉았다가 덮쳤는데 과도를 갖고 있기도 했고요. 거기서 그 경호원은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드러난 겁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말이죠. 측근 경호 자체는 그 본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 대사관 측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의 이제 경호 자체는 경찰 또는 이제 경호실이 함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미 대사관 측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그 경찰의 그 입장에서도 이것이 유해 요소가 있을 것에 기준한 그와 같은 그 경호 경력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순한 일상적인 어떤 회합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호를 전문으로 하는 그와 같은 요원이 없었고 또 한편 그 민화협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체적으로 민간 경비라든가 민간 경호 요원을 사실은 고용을 해서 경호를 할 필요가 사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세 영역에서 경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실했던 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미국 언론 등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외교 사절에 있어서 예산 기능을 더 늘려서 대사관들에게 경호 요원을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의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에 대사의 경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기종 씨 주변 인물들의 말에 따르자면 그동안 몇 달째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경제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곳을 가서 뭐 확인한 본 바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 공과금이 뭐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수급 대상자였는데 40만 원 정도 받는데 내야 될 돈은 뭐 적어도 월세라든가 이것을 포함하면 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그 생활적으로는 상당히 뭐 경제적으로는 뭐 소외된 뭐 그런 입장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는가 뭐 이런 것 등이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또는 주의 주장의 모든 것을 이제 몰입을 해서 뭐 30년 동안 뭐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통일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혹시 어떤 그 북한의 공작의 희생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30년을 보낸 것은 또 아닌 것인지 또 그런 시각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용혁 교수께서 보시기에 끝으로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현재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른바 그 개인 자생 종북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설령 직접적인 북한과의 연계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일정한 뭐 주체 사상이라든가 뭐 통일의 입장이라든가 뭐 성군 사상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주의 주장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일정한 이제 불만을 품고 나름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이 미 대사를 공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